국민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먼 길 마다않고 왔습니다. 허성무 4월 10일 날 여러분의 선택을 받아서 이곳 창원의 변화 확실합니까? 제 복잡한 이야기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선거 때 되면 우리들 마음이 복잡할 수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전 세계 어떤 나라고 뽑아준 정부 여당이 물가 관리를 이 모양으로 하고 나라 경제를 이 지경까지 망가뜨리면 어느 나라 국민도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주권자인 국민이 신성한 한 표로 대통령 정신 차려라, 여당 그만 쉬어라, 허송무소를 잡아주는 게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이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때때마다 선거를 합니까? 국민이, 주권을 가진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때때마다 국민이 평가를 하는 것이 선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권 후에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기왕 뽑은 대통령 제대로 일해보라고 2년 전에 지방선거에서 여기 창원뿐만 아니라 경남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완전히 힘있게 일해보라고 몰아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지난 2년 주권자인 우리 국민은 평가를 해봐야죠. 결산이라는 걸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권력에 앉은 사람들이 똑똑히 이해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지난 2년 다른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이 나라 경제, 민생, 물가,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전 세계가 다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독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기억하시지만은 코로나 팬데믹 위기 속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방역 관리는 그것대로 잘 해내면서도 탄탄하게 경제 성장을 이뤄내 갔습니다. 우리네 살림살이라는 게 늘 팍팍하게 느껴지는 것 같지만 그 시절에 대한민국은 무역 모범국으로 경제 대국으로 선진국 문턱까지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2년 만에 지금 우리 경제 어떻게 됐습니까? 내일이 무서울 정도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요,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얼마였습니까? 1.4%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쟁률 올해도 1%대예요. 올 연말까지 결코 2% 이렇게 가서 못 갑니다. 그러면은요, 대한민국처럼 무역을 통해서 산업을 통해서 성장하던 나라는 성장률이 이렇게 주저앉으면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성장률 저하가 어느 정도냐? 여러분, 97년 IMF 국가 부도 사태 기억하시죠? 그때 이후로 사실상 가장 나쁜 상태까지 빠져들었다, 그 말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미 성장률이 떨어진 미국보다도 대한민국이 못하고 일본보다도 못하고 유럽에 우리가 따라잡아야 할 나라를 따라잡기는커녕 대한민국이 미끄러지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중국 러시아 관계 다 망치고 공무원들 맨날 압수수색에 핸드폰 가져가 컴퓨터 뜯어가 해방 이후에 가장 일 안 한다는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관리가 안 되고 민생 구석구석 살펴야 할 일들이 구멍이 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요, 이렇게 2년 더 가면 정말 큰일 날 것 같다는 위기감이
지역을 가리지 않고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우리 국민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정권에 경고하지 않고도 앞으로 3년, 지금 2년처럼 살아내실 자신이 있으시냐 그 말입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지금 말입니다. 주변 돌아보시죠. 견디다 못해서 개인 회생을 신청한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법인 파산, 임금 체불, 소상공인 폐업, 지난 20, 30년 만에 가장 나쁜 최악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이 든 거예요. 주변에 우리 장사하시는 상인분들 많이 계시죠? 얼마나 장사가 되느냐를 판단하는 소매 판매 지수라는 게 있어요. 20수년 만에 최악이다 그 말이에요.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가게는 실질소득이 떨어져서 장사가 잘 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요, 4.10 총선에서 또 우리가 습관적으로 옛다 모르겠다 국민의힘 찍어준다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그래, 잘했다. 3년도 잘 해봐라. 이렇게 받아들일 거 아니냐 말이에요. 4월 10일 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보여주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살림생활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지 대통령에게, 여당에게 들려주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기호 1번 여러분의 선택 허성무여야 한다고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호소드립니다. 여러분, 국민이, 주권자가, 주인이 경고하고 목소리를 들려주면 국정운영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공무원들도 더는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유권자인 주인 국민의 눈치를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4월 10일은 말입니다. 결코 보수 진보가 경쟁하는 선거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통적인 보수 지역에서도 정말 해도 너무한다, 이대로 가다는 정말 큰일 나겠다 해서 우리가 말하는 보수 지역에서도 이번에는 바람이 다릅니다. 공기가 달라요. 그냥 심판 바람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총선 끝나고 대선은 또 생각해보고 이번에는 확실하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우리 목소리를 들려주자, 심판하자, 그렇게 모든 국민이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창원 성산역, 대한민국 산업의 상징이고 이곳 경남의 자존심, 정치 행정의 중심입니다. 전국에서 여러분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남은 3년 어떻게 갈지 결정하는 4월 10일 경남의 선택, 창원의 선택을 모두가 가슴 졸이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과 같은 마음을 가져주십시오. 국민들과 같은 선택을 해주십시오. 윤석열 정권이 깜짝 놀라도록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신성한 한 표를 허성무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일하겠습니다. 허성무!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저는 말입니다, 서울 사람인 셈인데요, 경남을 보면서 늘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경남뿐 아니라 전국의 지방이 소멸해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수도권으로만 사람과 돈과 일자리가 다 몰리는 게 벌써 얼마입니까? 과연 우리 경남에서 뽑아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진짜 경남 사람인지 좀 궁금해요. 집은 대체로 다 서울 강남에 둔 것 같고 가만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선거 끝나면 경남이 어떻게 소멸해가고 지방들이 곳곳이 무너져가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해결할 의지도 철학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지방, 특히 이 동남권은 말입니다. 일찍이 수도권 부럽지 않는 또 하나의 수도권 중심으로 만들어 보려고 국토 균형 발전, 지방 분권 집요하게 해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문재인 정부 이어서 우리가 해왔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6년 전에 뽑아주셨던 창원시장 허성무가 내내 그 일을 하느라고 열심히 일하지 않았습니까? 허성무! 제가 말입니다. 허성무! 문재인 정부의 비서실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 알아요. 당시에 김경수 경남지사가 우리 허성무 창원시장 이분들이 예산을 얼마나 빼갔는지 제가 정말 잘 알아요. 그리고요, 전 정말 안타까운 게 김경수 지사, 허성무 시장 이런 분들이 문재인 정부 때 결정했던 부울경 메가시티 사업이 좌초된 거는 정말 경남의 미래를 위해서 아픈 일입니다. 부울경 메가시티가 뭡니까? 왜 서울만 모든 게 집중이 되느냐? 우리 부울경 770만인데 인구가 다시 모여드는 1000만 새로운 수도권을 만들어보자 하는 게 부울경 메가시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광역